안녕하세요. 주식 분석가 달수입니다. 금일은 미국 시장 대폭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전 방송에서 엔비디아와 테슬라, 애플의 폭락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결국에 경제 지표가 하방향에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은 폭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거품이 막을 내리는 시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9년도부터 강한 물기운이 들어와서 시장에 돈이 넘쳤고요. 2024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양기로 전환되는 시기거든요. 그동안 성장했던 모든 종목들이 특정 시점이 되면 폭락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24년도부터는 이 투자 시장이 매우 어렵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나오고요. 24년도부터 양기가 시작하기 때문에 이 전쟁 이슈가 확산된다고, 양기라는 것은 외부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전쟁 규모가 점점 확산되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든 경제 지표가 올해부터 완전히 꺾이는 형태로 가고요. 어제 말씀드린 이제 일본 자금이 2022년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미국이 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렸기 때문에 일본 자금이 대규모로 미국 시장으로 흘러 들어왔습니다. 그러한 돈이 엔비디아를 매수했다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거대 자금이 빠져나가는 그 시기가 온다라고 했는데요. 이러한 상품이 폭락하게 됐을 때 미국에서 일본으로 자금이 이동한다는 거죠. 그래서 올 여름 정도에 엔화를 사기 굉장히 좋은 시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달러에서 엔화로 환전한다는 거거든요. 이런 상품들이 폭락하게 됐을 때 그러면 환전이 몰리게 됩니다. 환전을 많이 한다는 것은 엔화가 특정 시점에 폭등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인공지능 버블, 과거 2000년 닷컴 버블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굉장히 많이 올랐고 대폭락했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도 똑같습니다. 이 인공지능 버블이 올해 막을 내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대규모로 매도를 치는 자금들이 있을 것이고 그 돈이 제 생각에는 일본으로 대규모로 이동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엔화 같은 경우에는 저점이 850원대 인근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기점을 좀 생각하셔서 제 생각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안전자산을 사시는 것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주식 투자를 하시더라도 안전자산으로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뭐 주식이 만약에 떨어진다, 그럼 만약에 엔화가 올라간다, 그런 상황이 연출됐을 때 주식 손실이 엔화로 메꿔지는 형태거든요. 엔화를 30에서 한 50% 정도 특정 시점에 매수하는 것이 이 방어 역할을 해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대장주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 엔비디아가 올해 시장 방향성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꺾여버리면 시장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대장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고 뭐 사람들이 앞으로 인공지능이 대세가 될 것인데 이 주식은 떨어지다가 다시 올라간다. 뭐 그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닷컴 버블을 예를 들어보면 인터넷 시장이 세상을 지배한다. 뭐 전기차하고 똑같죠. 인공지능하고 똑같죠. 실제로 허황된 얘기가 아니고요. 인터넷 시대가 90년대 이후로 계속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주가가 90년대 이후로 인터넷 시장이 실제로 성장했고요. 지금 너도 나도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죠. 성장한 건 사실이 맞아요. 그런데 주가는 과하게 그 해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만약에 인터넷 시장이 앞으로 20배 성장한다, 뭐 100배 성장한다 라고 해서 20년 동안 우상향으로 천천히 가는 게 아니라 특정 해가 되면 이 주가라는 것이 어느 순간에 50배가 먼저 올라가 버려요. 그러니까 내년에 인터넷 시장이 2배 성장할 건데 이 주가는 50배가 먼저 올라가 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선 반영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엔비디아는 지금 예를 들어서 1달러짜리가 974달러를 찍었거든요. 그러면 대략 그냥 1000배 성장했다고 가정을 합니다. 인공지능 시장이 1000배 성장한다라고 가정을 해봐요. 이미 1000배가 올랐잖아요. 수십 년 동안 성장 데이터가 주가에 묻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우 기술을 다시 한번 보면 이런 시나리오는 가능하죠. 실제로 인터넷 시장이 성장해서 이 주가가 대폭락했지만 인터넷 수혜를 입어서 다시 전 고점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종목들도 있겠죠. 산업이 나중에 정말 많이 커서 그때 다시 뭐 떨어졌다가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 같은 경우는 어떤 내용이냐면 올해 엔비디아나 뭐 애플이나 테슬라 같은 경우 앞으로 전기차가 대중화돼서 인공지능이 대중화돼서 이 회사는 계속 올라간다가 아니고요. 이미 선 반영해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쉬었다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폭락이라는 거죠. 단순하게 뭐 잠깐 떨어지고 조정받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 시장이 내년이 돼서 갑자기 1000배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한 50% 성장하고 뭐 한 30% 성장하고 이런 식으로 천천히 가죠. 천천히 가기 때문에 기대감이 확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주가는 막 1000배 올랐는데 막상 열어보니까 인공지능 시장은 한 30%밖에 성장을 못해요. 50% 성장하고. 근데 주가는 1000배가 먼저 올랐어요. 그러면 이 주가는 먼저 올라간 것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졌다가 몇 년 있다가 다시 올라가는 템포로 바뀌죠. 이전 방송에서 말씀드린 게 이런 미래지향적 투자는 항상 주가라는 것이 먼저 올라가고 그 다음에 폭락하고 그 다음에 바닥을 찍고 성장치를 고려해서 다시 상승기가 온다는 거예요. 자, 애플 같은 경우도 이 닷컴 버블 당시에 폭등했고요. 그 다음에 폭락하고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 이러한 그래프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은 지금 여기에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금융위기 당시에 이 나스닥 지수가 고점을 찍고요. 그 다음에 한번 바닥 찍었고요. 반등하고 바닥 찍고 반등하고 쇼킹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에 걸쳐서 반등이 일어나다가 어느 순간에 확 떨어졌거든요. 나스닥 지수를 잘 보시면 고점 찍고 바닥 찍고 반등하고 조정 반등하고 지금 여기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2008년 당시와 유사한 형태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고 했는데요. 천천히 꺾이고 있는데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갑자기 몰아치잖아요. 모두가 이 시장을 믿고 있을 때 그때 옵니다.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올해거든요. 올해 미국 주식을 들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패권의 몰락은 어쩔 수 없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올해 미국 주식을 전부 정리하시는 쪽으로 계획을 잡으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금일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